안녕하세요. 김상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회사자금, 법인통장, 관리비, 조합자금 등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도 중소기업, 병원, 어린이집, 마을회, 종중 등에서 회계 담당자가 자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주 업무상 횡령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금액 규모에 따른 처벌 수위와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가중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합니다. 일반 횡령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이유는 업무상 신뢰관계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재무 담당자, 대표이사, 관리소장, 조합장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에 따른 처벌 수위로 첫 번째, 2천만 원 미만의 소액 피해의 경우에는 초범이고 개인적 소비가 아닌 일시적 유용 후 변제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는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피해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됩니다.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 법원은 범행기간, 계획성, 반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변제를 하고 합의를 이루는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 부족하고 구조적인 변제 계획과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필수입니다. 제주 업무상 횡령 변호사가 실무상 강조하는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의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단순 회계착오인지, 급여 선지급 성격이 있었는지, 대표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은 고의가 입증되어야 처벌됩니다. 자금 흐름 분석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합의 전략입니다.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의사에 따라 합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객관적인 변제 계획과 재발 방지 약속을 제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정상 참작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초범임을 입증하는 자료, 경제적 곤란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 반성문이 아니라 범행 경위와 재발 방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단순 금전 문쟁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벌금형과 실형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